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볼까요? 누적 확진자 100만 명 넘었다. 예, 주말에도 계속 폭발했습니다. 예, 오미크론 퍼지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됐는데요. 오늘 발표될 어제 신규 확진자도 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대면 접촉이 많았던 설 연휴 영향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 확진자 지난 주말에 이미 100만 명 돌파했고요. 이제 101만 명 넘어서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 6명 오후 9시로 대표되는 영업시간 제한이 이제 2주간 연장이 되고요. 네. 다만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됐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오늘부터 이제 칸막이가 없다면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점포 내 취식도 금지가 됩니다. 네. 교육부가 이제 새학기 학사 운영 방침을 오늘 발표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이게 6개월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네. 일각에서는 여기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재개에 관한 언급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누적 100만 명 돌파했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100만 명 되는데 2년 걸렸거든요. 근데 그중에 50만 명은 최근 2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급격하게 최근에 확진자가 불어났는가 알 수 있는데, 김준일 기자. 예. 이러다가 하루 10만 명 확진자도 정말 현실화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난달 26일에 1만 명 돌파하고요. 네. 그 일주일 뒤에 2만 명 돌파하고 사흘 뒤에 지금 3만 명 돌파하고 오늘 아니면 내일 이제 4만 명 돌파합니다. 이틀 정도 차이로. 그러니까 예. 1만 명씩 올라가는데 점점점 짧아진다라고 본다라면은 그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이달 중에 이달 말쯤에 10만 명, 많게는 뭐 15만, 20만 명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했을 때, 근데 뭐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 10만 명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지난달 26일이잖아요. 그 이게 대유행이, 이게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된 게 한 달 그렇죠. 안에 정점을 보통 찍는 게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패턴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문제는 지금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재택 치료 환자 수가 12만 8천 명 정도인데, 지금 재택치료 의료기관 532곳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환자가 16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택 치료를 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전화 예. 체크도 해야 되고. 그게 그래서 지금 79% 수준이에요. 예, 벌써 이제 거의 찼다. 그러면 이거 그 관리하는 기관에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또 하나는 지금 그 20세 이하 소위 말하는 미성년자의 확진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는 지금 광주에서 10대 사망자가 처음 나왔는데 재택치료 받고 일주일간, 그리고 격리 후 나흘 만에 사망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 백신도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택치료가 지금 적절하냐. 물론 사망자를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절하느냐라는 문제고, 지금 수리과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은, 예측에 따르면은 이달 말에 20세 미만 미성년자한테 하루 3만 명씩 나온다. 10만 명 중에 3만 명은 미성년자한테 나온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 대책을 좀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거죠. 다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 것은 뭐냐면, 정부,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입에서 계절 독감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 계절 독감으로 이게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 거죠. 예, 아무래도 지금 그 치명률이라고 하죠. 치명률이 누적인데 0.68 정도 나왔어요. 근데 독감이 한 0.1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뭐 많이 보면은 독감이, 그러면 독감보다 근데 좀 더 낮아질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까지 델타까지 합쳐가지고 점점 이게 낮아진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 더 독감보다 좀 더 강한 정도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최근에 좀 주목해야 될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데, 재택치료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신규 확진자 4명 중에 1명이 18살 이하의 소아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네. 10대 미만이 10%, 그리고 10대가 15% 이렇게 해갖고 25% 정도가 되는데, 부스터샷 접종 그리고 학생 감염 쪽에 지금 어떤 가용한 그 관리 역량을 좀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오늘로 딱 한 달. 제20대 대통령 선거 오늘로 딱 30일 남았습니다. 판세 보죠. 예, 여전히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D-30 맞춰갖고 여론조사 8개가 쏟아졌는데요. 그중에 대부분 7개죠. 7개가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씩 높게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CBS가 서든포스트에 의뢰해서 실시한 것도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높았는데 7번 실시한 것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걸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이를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정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이를 볼 수 있는데 그때가 이제 국민의힘 내홍이 정점일 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낮다가 서서히 올라오더니 이번 주에 처음으로 골든크로스가 된 거네요. 꺾어버렸습니다. 지난 4일에서 5일 전국 상위 1,000명 대상 조사했던 건데요. 윤석열 후보가 36.8%, 이재명 후보 31.7%로 두 후보 격차가 5.1%포인트가 났습니다. 뭐 이제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고요. 네. 이재명 후보 TV 토론에서 그렇게 이렇게 재미 보지 못했고 배우자 김혜경 씨 의전 논란으로 반등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9%로 하락세를 좀 이어갔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7%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컷뉴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2월 4일에서 5일 성인 1,001명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윤석열 36.8, 이재명 31.7, 이런 식으로 안철수 6.9, 심상정 2.7. 예. 이게 이제 CBS 서든포스트 조사라는 거. 김준일 기자. 예. 원래는 D-100일 때 판세가 그대로 유지된 게 7번 중에 6번 대선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거 깨졌었고 그렇죠. 뭐 박빙이고 막 접전 벌이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D-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래 여론조사 결과가 유지된 거는 7번 중에 7번 다예요. 예. 그래서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1위가 결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게 7번 다더라고요.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일주일 남았네요. 진짜 알 수 없는 대혼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로 박빙이었던 선거가 있었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변수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라면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단일화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야권 단일화죠. 뭐 여권 단일화보다는 야권 단일화가 훨씬 높으니까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여부. 그래서 벌써 이미 신경전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11일 날까지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는 양자 후보 간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어제 SNS 올린 거잖아요. 예, 예. 11일에 그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겠다. 근데 그 뒤에 또 올린 걸 보니까 그게 진짜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뉘앙스가 깔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1일까지 그런 게 결정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던 거죠. 이준석 대표는. 예. 뭐 본인은 부정적인데.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올린 것들을 쭉 보면 지금 혹시 준비된 SNS는 없나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아마 국민의당의 상황이 변할 것이다. 이런 식의 암시 문장을 써놨더라고요. 그 얘기는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를 행간에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좀 들던데. 그렇죠. 지금 이제 두 자릿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여론조사가 제법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안철수 단일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런 의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의견. 그거는 윤석열 후보도 양자 간 대화로 할 문제다 이렇게 열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거의 확정적으로 야권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런데 원희룡 본부장 얘기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쪽의 얘기를 주말 사이에 했어요. 예. 그리고 이용호 의원이 어제 KBS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의 90% 정도는 단일화 해야 된다, 원하고 있다 이런 발언했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 발언하고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좀 엇갈리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본인의 말도 조금 전에 한국일보 인터뷰가 공개된 게 있는데 여기에 단일화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요거는 안철수 후보랑 본인이랑 둘이 할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전이랑은 조금 다른 뉘앙스의 멘트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고 당내에 이렇게 좀 엇갈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뭐 그거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배우자 리스크, 지금 김혜경, 김건희 배우자 리스크도 있고요.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가 2월 말이면 대선 직전에 폭증이거든. 10만 명씩 나오는 게 이게 정권의 책임론으로 불거질지 아니면 안정희구 심리가 더 강화될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퇴원할 가능성이 있거든 이달 중에 중순에 그럼 뭐라고 말할지 그게 보수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밤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장하고 선대위원장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났다면서요? 비공개로 80분간. 이재명 후보가 어제 영남 그러니까 PK 지역 돌고 올라왔는데요. 오자마자 저녁에 이제 저기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정인 위원장 개인 사무실에 이제 찾아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80분 정도 만났는데 거기서는 뭐 이제 우리 기자들한테 좀 감지가 되기로는 뭐 그 코로나19 어떤 방역 문제랑 서민 경제 문제를 둘이 이제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가운데 어떤 이재명 후보의 지원 요청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좀 끌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주말에 광주에 갔습니다. 광주에서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이번에도 좀 현지의 항의에 막혀갖고 좀 멀리 좀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좀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가 굉장히 관심인데 아직 기자들도 잘 모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뭐 민주당 측 얘기로는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이게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넓게 보는 거죠. 이재명 후보 측은 만나서 나쁠 거 없고, 예,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우리 쪽에도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중도 메시지로 약간 보이려는 이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뭐 이렇게 뭐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다거나 이재명 후보 쪽에 뭐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만났잖아요. 예. 원래 그분은 그럼 찾아가면 잘 만나주시는 스타일이시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긴 한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잠시 후에 송영길 대표 오늘 연결합니다. 지난주에 저 인터뷰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확진 그 여부가 안 가려져서 인터뷰 연기됐던 거 오늘 하니까요. 제가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죠. 김강일 기자. 기적의 레이스.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이죠. 예. 어젯밤에 순위랑 무관한 아름다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루지 남자 1인승 경기에서 임남규 선수가 34명 중에 33위에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홀가분한 표정으로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마지막에 내려왔습니다. 임남규 선수는 이제 2달 전에 정강이뼈가 보일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었는데 붕대를 감고 썰매에 몸을 실어서 출전권을 따냈었거든요. 예. 순위랑 관계없이 스포츠 정신 보여줬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멋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쇼트트랙 200m 혼성 계주는 첫 경기에서 충격의 탈락을 경험했거든요. 네. 막판에 이제 박장혁 선수가 넘어지면서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는데요. 혼성 계주 금메달은 개최국인 중국에 돌아갔습니다. 네. 준결승에서 중국 주자 간의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실격이 안 돼갖고 판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와이파이 터치다 이렇게 제목이 붙었던데 아니 계주인데 이어달리기 계주인데 터치가 안 됐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선수가 중간에 꼈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중국 선수가 본인이 터치가 제대로 된 줄 알고 달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화면을 돌려봤는데도 네. 결국 실격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방해에 의해서 넘어지더라도 그거 넘어진 걸로 치잖아요. 근데 방해 때문에 터치가 안 된 걸로 치고 넘어간다는 건 너무 봐준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얘기는 우리 2부에서 전문가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뭐 한복 논란도 있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초반부터.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소수민족의 한 명으로서 이제 한복을 입고 나온 퍼포먼스가 개막식에 있었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론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러시아에서 이를테면 고려족 있잖아요. 네. 고려족이 한복을 입고 나왔으면 이렇게 논란이 됐을 것인가. 뭐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유대인도 있고 뭐 근데 뭐 한국 사람이 한복 입고 나왔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지금 감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이게 보여주는 상황이다. 사실 이거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한복은 우리 것이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바라볼 지점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게 정치권까지 합세를 하면서 네. 황희 장관이 항의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굴종 애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지금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중 정서와 그다음에 지금 우리의 대선 전국이 합쳐지면서 얘기가 더 커진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